안녕하세요. 007TV K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약 5년간 근무하고 있는 제 합격 수기와 소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시죠! 민간, 기업, 공공기관, 근무 노하우, 재능 나눔 프로젝트!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엊그제 임용이 돼서 설렘을 가지고 첫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5년차 공무원으로서 선배 후배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5년여가 지난 지금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들께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기간이 약 3개월 가량으로 짧았기 때문에 고득점으로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 또한 선배 공무원들의 조언과 노하우의 힘을 얻어 수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 합격을 했던지라 수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늦은 나이에 단기간 합격을 노리시는 수험생들께는 더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만 7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사회복지 현장과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공공조직에 대한 호기심과 또 다른 역할 수행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2015년 12월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험생 나이가 약 29세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제가 33살이었으니까 4살이 많았습니다. 그때 공부를 시작했던지라 주변의 만류와 걱정도 있었지만 공공조직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지인들이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험 방식과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고민의 시간은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합격 팁이요. 합격 팁은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이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셨는지 합격 수기를 참고하면서 과목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과목별 강사 선택이었는데요. 강사 선택 전 서로 땡땡땡 강사가 최고다라고 막 말을 하다 보니 누구 말을 믿고 결정을 할지 난해했습니다. 저는 과목별로 강사를 선택할 때에 추천을 많이 받은 강사더라도 꼭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내 학습 방식과 맞지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사별의 그 강의 스타일을 나름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짧은 수험 기간 탓에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수험 생활 3달 중 처음 한 달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전체 1회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직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만 다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반 가량이 지나고 남은 한 달 반 정도는 5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1배속으로 듣다가요, 2회, 3회 회독수가 높아질수록 강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최대 1.4배속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하고자 했습니다. 제 생활 패턴을 수험생 모드로 맞추고자 했고요. 공부할 때 집중도를 높이고자 독서실을 신청해서 하루에 약 13시간, 14시간 가량 평균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 점심은 독서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고요. 유일한 쉬는 시간은 저녁 먹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나 스스로 약속이라도 하듯이 허락받고 쉬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딴짓을 하지 않고 차라리 부족한 잠을 채우려 쪽잠을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습할 때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한두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학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독서실에 출입하자마자 스마트폰을 독서실 총무에게 맡기고 식사 시간에 부재중 전화만 체크하는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 과목당 도움을 주실 강사분을 결정하고 나서는 절대 타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요.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강사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강사를 바꾸게 되면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강사를 선택하여 강의를 듣게 되면 그동안 에너지를 쏟았던 시간만큼 또 다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이었죠. 대신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세 번씩 추가적으로 반복하며 학습을 했습니다. 합격에 대한 소회예요. 사실 수험 기간이 대부분 학습하는 수험생에 비해서 짧다 보니 배로 더 집중하려 했고요. 더 전략적으로 학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와 한국사의 경우 학습하면 할수록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공부하였습니다. 영어의 경우 거의 실력이 부족하였지만 기출문제 중 사회복지 관련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했고요. 사회복지와 또 사회 과목은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의 70% 이상은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한국사 시간에 제가 택했던 그 전모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와 그 서모 이익 선생님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시세, 행운, 불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멘탈을 다잡고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께서도 멘탈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면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감과 우공이산의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 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비록 늦은 나이에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걱정과 스트레스도 컸지만 그래도 만 7년이라는 사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직장 생활에 더욱더 잘 적응하고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험 생활 시절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부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학문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도 아니다. 오로지 합격을 위한 공부다. 합격하면 그걸로 끝인 시험이다.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단축하려 노력을 하고 합격만을 위한 공부를 계속 해라. 각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장수생은 장수 수험생 나름대로의 시간을 단축하시고 저같이 늦음하게 공부를 시작하는 분께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험에 도전을 하시고 갓 또 졸업하고 막 수험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시면서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해서 일을 지금 한 약 5년째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의 시간이 어렵고 또 고통스러우실지라도 지나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 중에 오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있어서도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수험 생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